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며 2024년 최대 선거 기부자 중 한 명이 되다. 그리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는 내부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슬라 CEO로 알려진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며 기부한 금액부터 알아볼까요?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재선을 돕기 위해 어메리카 PLC라는 정치기부 단체에 4,36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2024년 선거 주기에서 가장 큰 기부자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올해 총 1억 1,80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트럼프 캠페인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고 머스크의 거대한 재정적 지원이 트럼프 선거운동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스크와 그의 PLC는 기부자에게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PLC는 왜 언론의 자유와 무기 소지권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만 달러를 주는 복권을 운영했는데요. 이 복권은 법무부가 경고한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행위가 연방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며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기부금은 주요 변동주에서의 선거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메리카 PLC는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문을 두드리는 현장 홍보 캠페인에 약 8천만 달러를 지출하여 트럼프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와 해리스 캠페인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는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 변동주에서의 지지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캠페인 역시 강력한 자금 조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은 3분기에만 약 10억 달러를 모았고 이는 트럼프 캠페인이 모은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중 9월에는 2억 2,100만 달러를 모으며 유권자 홍보와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포함한 거물급 기부자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머스크 외에도 여러 재계 인사들에게 큰 금액을 기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멜론 은행 상속인인 티모시 멜론은 1억 6,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여 가장 큰 후원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월가의 주요 인사들인 제프리 아스와 켄 그리핀 폴싱어가 트럼프에게 각각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거대 기부자들의 지원은 트럼프 캠페인이 주요 주에서 더욱 강력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큰 기부자들로부터 상당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와 링크틴 창립자 리드 호프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해리스에게 각각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며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재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단순히 자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고문단을 소집하여 캠페인의 전략을 논의하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머스크를 행정부에 영입해 정부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머스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폭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력한 의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머스크와 같은 거대 재력가들의 영향력일 텐데요. 앞으로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동맹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준비하는 내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대통령직 전환 때와 비교해 현재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잠재적인 두 번째 임기를 대비해 전환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보수 싱크탱크인 헤러터지 파운데이션의 프로젝트 2025에 참여한 사람을 전환팀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팀은 프로젝트 2025에 기여한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 그들의 정책 문서 900여 페이지를 일일이 검토하고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제는 수백 명의 보수 정책 전문가를 소외시키고 있지만 다른 보수 단체들이 트럼프의 정책과 인사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어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인스터투트 AFPI는 이번 전환 작업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FPI의 이사회 의장인 린다 맥마흔이 현재 트럼프 전환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AFPI는 트럼프 캠페인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문서를 준비하고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AFPI는 일종의 그림자 전환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할 300여 개의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이는 첫날부터 실현 가능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법 이민 단속, 파리기후 협정 탈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환팀은 기밀 유지를 위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팀 내 정보 유출을 막고 있으며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맥마흔과 다른 지도부는 윤리규칙을 팀에 부과했으며 연방정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전환팀이 정부 사이버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최근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는 전환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환팀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방정부의 사이버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팀은 전환 작업에서 정부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당선되더라도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전환팀은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직책에 오를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부 경쟁과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동맹들은 캠페인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사들에게 직책을 제안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통해 특정 인사들만 선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친한 친구나 경제고문들이 재무장관과 같은 주요 직책을 놓고 별도의 후보 명단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전환팀은 바이든 행정부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윤리 규정을 따르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전환팀은 규모 면에서 트럼프의 전환팀보다 작지만 전직 고위 관리들이 팀을 이끌며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의 전환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전환팀의 활동보다는 선거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며 이는 그의 전환팀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동맹들은 이러한 독립적인 전환 준비가 트럼프 행정부 이기 동안 더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환팀의 내부 상황과 2024년 선거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트럼프의 독특한 전환팀 전략과 그에 따른 내부 논란, 그리고 해리스와의 대비가 흥미로운 포인트였죠. 이번 선거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